그러니까 리스사 입장에서 부당한 손해 전가라고 생각했던 거는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고,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, 리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될 그냥 리스크가 되는 거야. 리스차 관련된 문제를 내가 완전히 마스터를 한 것 같아. 내가 사실은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 사고가 났고 이 사고 차량의 소유권이 리스 캐피탈사에 있다라는 점에 착안을 해서 왜 이 리스차를 모르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고가 났을 때에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걸 다 못하는가에 대한 내가 부당함에 포커스를 맞췄었는데, 누가 댓글을 남겼더라고. 금융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다고. 그래서 내가 그래 내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나?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봤고, 그래서 결국은 그 법원에서 한 얘기를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결론을 내린 거지. 이게 뭐냐면 리스차는 어떤 방식으로 뽑냐면, 캐피탈 회사에서 차 출고 금액하고 취등록세 이런 거를 대출을 해주는 거란 말이야. 대출을 해주고 계약 기간 동안 분할해서 상환을 받는 거지, 이자를 포함을 해서. 근데 그 차가 사고가 나서 없어졌어요.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가 없어. 그러면 캐피탈사는 이 차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, 혹시 이 사람이 원금 상환을 제대로 안 하면 이 차를 담보로 매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이 차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지. 실제로 운행에 대한 리스크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게 맞는다는 거지. 대출을 해준 사람이 그 돈 갖고 산 물건을 뭐 어떻게 쓰는지 뭐 이런 거는 대출한 사람이 전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. 그러니까 결국은 차가 없어졌고 그럼 담보물이 없어진 거잖아. 담보물이 없어졌기 때문에, 근데 그 계약은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고, 그러면 내가 그 차값은 내가 벌써 다 지출을 한 거니까 대출 원금은 상환 받아야 될 거 아니야. 나는 대출 계약자지. 대출 채권자지. 캐피탈사는 리스 차량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지. 그래서 결국은 이제 캐피탈사는 리스차가 전손이 됐을 때는 원금을 상환을 받아야 되고, 나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남은 기간 동안 미지급한 이자 받을 수 있었던 이자까지도 청구하는 걸로 생각했었는데, 계산 내역서를 이제 내가 자세히 보니까 그건 아니고 원금만 청구를 했더라고. 거기에 계약상 이제 규정 손해금이라는 거, 중도 해약에 대한 규정 손해금이라는 걸 청구를 했는데, 내가 과실이 없다고 하면 이 규정 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지. 그냥 원금만, 자녀 대출 원금만 상환을 받는 거야. 그러니까 리스사 입장에서 이제 부당한 손해 전가라고 생각했던 거는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고,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, 리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될 그냥 리스크가 되는 거야. 차량이 전손이 됐을 때는 나는 이걸 다 쓰고 차를 다 쓰면서 이 리스의 어떤 혜택을 다 활용을 할 계획을 했었는데 활용을 못하게 되는 거지. 그리고 중도에 그냥 원금을 다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. 원금을 다 상환해야 되는. 근데 문제는 그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한테 그거 청구를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지. 특별 손해이기 때문에. 리스 차량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특별 손해이기 때문에, 그래서 반환을 못 받는다. 그러니까 소송을 해도 인용받지 못한다.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. 그래서 리스 차량의 운전자가 어쩔 수 없이 리스 계약을 리스로 차를 쓰려면 그런 위험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지. 그래서 이제 나랑 이제 사건을 했던 의뢰인이 억울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, 사실 차테크라는 걸 하잖아. 차테크. 그러니까 뭔가 좀 레어한 차, 아니면 한정판 차, 뭐 이런 거는 이제 리스를 뽑아서 갖고 다니다가 자기가 인수를 한 후에 더 높은 가격으로, 자기가 드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차들도 있단 말이야. 옛날에 중고차가 신차보다 더 비싸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잖아. 더 이상 뭐 단종된 옵션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. 그래서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야. 그때 사고 날 당시에 그 차의 중고 시세가 자기가 캐피탈로 뽑은 신차 시세보다도 높았대. 근데 그거 전손 처리해버리고 손해까지 안 왔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손 처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. 리스 차량을 타다가 차가 많이 파손이 돼서 전손을 할 것이냐 수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고 하면 이 부분은 반드시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. 웬만하면 수리하는 게 더 낫지. 수리하는 게 더 낫지. 근데 우리나라 판례에서 어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또 어떤 한도가 있냐면, 전손을 하는 것을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의 이제 중고 시세만큼이 손해배상의 한도로 정해져 있어.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, 예를 들면 이제 특별히
특별히 어떤 차는 이 차량의 가치보다도 현존 가치, 사고 당시의 가치보다도 손해 수리비가 더 많이 나와도 이 차를 수리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어. 그게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, 자,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.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본모법인 LKS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